지역대학하고 지자체는 이 공동 운명체가 다 이 데칼코마니 같아요. 학생 수 주는 거하고 지역 소멸하는 거하고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이 댐과 같은 것이다. 이 댐이 무너지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대학과 지역의 공동의 목표는 외국인 유치도 중요하고 한데 가장 기본은 청년들 좀 잡아 붙들어매는 거 아닌가. 대학이 이렇게 잘 될까 안 될까를 가장 쉽게 판별하는 기준은 그 대학 과잠을 입고 지하철을 타느냐 안 타느냐예요. 앞으로 세상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생을 뽑았거든요. 이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로. 지역도 대학을 잘 몰랐고요. 대학도 지역을 잘 몰랐는데 이제 썸을 타고 있다. 상생 파트너십 가져야 되고 대학이 잘 되면 그 혜택은 지역이 보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에 남을까 이 이슈입니다. 좀 데이터도 좀 준비를 해온 게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보면요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수능 사회시험에 나옵니다. 국가의 존립 요건, 주권, 영토 그리고 국민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이 지자체에다가 이걸 적용해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자치권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관할구역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딱한 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오셨는데 자치권하고 관할구역에 땅이 있어도 주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시는 지자체장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지자체장 없어질 날도 생긴다. 근데 대학도 비슷합니다. 근데 캠퍼스하고 교수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점이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주는데 참 걱정입니다. 학생은 더 줄어요. 학생은 더 줄어가지고 뒤에 좀 자세한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거 한번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 처음 한두 달 좋더라고요. 쾌적하고 주차하기도 좋고 조용하고 뭐 논문 쓰기도 좋고 한 달 딱 지나니까요. 이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내가 선생인가 싶기도 하고 저 빈 강의실 보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참 학생이 중요하구나. 이게 대학만 느끼겠습니까? 지자체 이제 오시면 주민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민 없이 지자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마치 이제 대학이 학생 없이 대학이 존재할 수 없고 교수가 학생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주민이 없으면 지자체, 과장, 국장, 도지사, 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참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데이터가 21년도께 있던데요. 안 그래도 지금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또 도망가는 거예요. 영남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4만 2천 명이, 호남에서 약 2만 명이,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수도권으로 도망간다고 그래요. 이게 뭐 시군구, 낙후 지역 또는 뭐 소외 지역만 가는가 싶었는데 광역시에 있는 젊은이들도 도망갑니다. 그렇게 보면 지역대학하고 지자체는 이 공동 운명체가 다 이 데칼코마니 같아요. 학생 수 주는 거하고 지역 소멸하는 거하고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언제 이제 시도지사 협의 한번 불러주셨으면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이 댐과 같은 것이다. 이 댐이 무너지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에게 이제 박사를 받은 제자 교수님이 저 충북 제천의 세명대학교에 교수로 하고 계신데 제천에 가면 대학교 두 개 있거든요. 제천에 있는 젊은이의 절반 이상은 세명대 애들입니다. 그러면 제천시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뭘까? 그 댐을 지키는 거거든요. 물론 댐 자체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이건 어디 이제 대학교육이라는 글에다가 제가 썼던 그림인데 대학이 무너지면 인재가 사라지고
그 흥미로운 게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은 수도권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건양대 선생님들 만나보면 건양 시정자문위원들은 다 건양대 교수님들이에요. 논산시의 시정자문위원들은 건양대 선생님들이고 춘천은 강원도 선생님들이 시정자문위원을 하고 대학이 무너지면 정말 힘들다. 경제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과 지역의 공동의 목표는 외국인 유치도 중요하고 한데 가장 기본은 청년들 좀 잡아 붙들어 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자체와 대학이 뭘 할까,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4년제 대학 중심으로 했는데 김용도 회장님 다음에 한번 전문대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한번 보시고, 제가 매년 하는 조사고요. 15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특별조사를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샘플인데요. 이게 지방시대위원회인가 그 분류에 따라서 저희가 대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샘플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한국의 대학생이 한 18만 정도, 180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한 6만 샘플인데 요 포션을 보면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4년제 대학만 했고,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좀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 지역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충북, 충남 이렇게 쪼개도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제가 몇몇 지역은 좀 쇼킹할까 봐 묶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 뭐 여기도 대구 잘라도 되고 다 잘라도 되는데, 여기도 서울하고 또 인천, 경기가 또 다릅니다. 제일 먼저 그 대학생들에게 너희들 어디 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 사니, 뭐 집이냐 기숙사냐. 그래서 뭐 수도권 잠깐 뺐는데요. 뭐 강원도, 충청권은 사실 주변 서울에서 통학하는 친구도 좀 있고, 사실 뭐 서울 저 강남 가면은 충청도로 가는 통학버스 엄청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여기는 다 자기 지역에 사는데, 다음 게 재밌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네가 다니던 대학에 계속 그 지역에 머물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좀 죄송하지만 강원도는 60%는 난 떠난다. 강원도. 네. 충청도 역시 65% 정도 나는 이 지역을 떠난다. 약간 뭐 이 지역 이 지역은 저희가 다른 조사를 해봐도 약간 지역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향토 뭐 이런 의식이 좀 있어요. 만약에 충청권을 또 사실 제가 대세충하고 충북으로 나누면, 송 총장님, 충북은 그냥 재앙 수준입니다. 재앙 수준이. 그러니까 저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졸업 후에 청년들이 떠난다. 떠난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청년들이 대학을 떠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고 기업에 갈 사람도 있지만, 전 더 큰 거는 지역의 다이내믹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순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가보면 우리가 여름 휴가 기간에 차 몰고 이렇게 강원도 많이 가거든요. 평창하고. 좋아요. 근데 청년들이 좀 버글버글 대고 기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반쪽되는, 반대로 수도권에 모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 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뭐 내가 어차피 유학 온 거다. 근데 서울에서 다 못 받아주니까 괜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충청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좀 멀리도 간다. 당연히 뭐 일자리가 없어서 간다. 사실 그 문화가 문제다, 상권이, 이건 다시 쪼갠 건데 비슷한 데이터라서 묶었는데요. 신촌 가서 놀고 싶다, 이게. 홍대 가고 싶다, 상수가 뜬다는데. 그리고 대학생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상권이 부족하다. 뭐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다 집으로 돌아갈래. 이게 복수응답을 해가지고, 강원도, 충청권은 다 아마 서울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은가 봐요. 추측건데 다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 많고요. 전북이나 부경 이런 데는 일자리가 없어서 가겠다 이런 게 많고요. 이거 사실 또 좀 디테일한 데이터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보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즐겁게 산업, 일자리, 문화, 향유. 제가 저번에 라이즈 무슨 센터 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경기도의 라이즈 센터였는데요. 경제과학진흥원 꽤 많은 전체 직원이 모인 데 갔는데 신임 직원들 와서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참 연구자로 흥미로운 거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이게 물어본 거예요. 취미가 뭐냐? 저희 같으면 되게 취미가 뭐냐 그러면 독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 젊은이들은 취미가 두 가지던데요. 하나는 맛집 탐방, 두 번째는 돈 모아서 여행 가기. 제가 나름 연구자라서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 즐겁고 행복한 걸 찾는구나. 저희는 뭐 책도 읽고 뭐 이런 걸 했는데 탓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 기성세대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줬는지. 또 반대로 보면 맛집 탐방하는 게 뭐 잘못인가요? 그런 게 다 이제 문화 상권 이런 건데, 이게 일자리만으로 답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뭐 청년들 잡아 붙들어 맨다 그러면 이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도지사가 청년 정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보건복지 이런 거 해야 된다. 당연히 지자체의 역할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자체만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지자체만. 오늘은 이제 사실 여기 훨씬 더 큰 결정 요인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요건데요. 내가 우리 예컨대 강원 도민으로서 소속감이 있느냐, 자부심이 있느냐, 강원도 발전에 책임감을 느끼느냐. 제가 요거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대학 몰입이라는 거. 제가 이제 대학 혁신 연구자인데요. 대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 대해서 나는 우리 대학에 잘 왔어, 교육의 질에 만족해, 나는 우리 대학 과잠을 입고 다닐 거야, 뭐 이런 거를 하면 중도 전략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화되는 게 있습니다. 요걸 지역 버전으로 옮기는 거죠. 대학이 이렇게 잘 될까 안 될까를 가장 쉽게 판별하는 기준은 그 대학 과잠을 입고 지하철을 타느냐 안 타느냐예요. 네. 내 선택이 옳았다, 만족스럽다, 자랑스럽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역도 똑같은 건데, 그럼 지역 몰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저희가 만든 이제 하나의 모델인데요.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 야, 우리는 지역에 인게이지하는 대학이어야 해, 같이 살아야 해. 수업 중에 교수님께, 저희 교육자들이 얘기할 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하고 삶의 맥락이 연결될 때 의미 있는 학습이 됩니다. PBL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역 연계를 엮어라. 또 미국으로 치면 아웃리치 같은 부서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대학,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정치 상황, 사회적인 이슈, 산업, 문화유산에 대해 당면 문제를 이해를 한다는 건 understand하고, 나 지역 발전에 참여해야 되겠다, 남아야 되겠다, 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지역에 몰입하는 거예요. 나는 강원 도민이야, 난 충청 도민이야. 일종의 sense of pride가 생기고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또 의견을 제시한다. 실제로 아까 그 6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구조방정식 모욕이라는 건데 다 의미가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프로그램을 잘 하고 강조하면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우리 지역에 남아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도민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주하는 모델로 간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모델인데,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잘 하고 있느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1이요 매우 안 그럼이고 2가 안 그럼이고 4가 그러함이니까, 대체로 3이 그러함, 4가 매우 그러함이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함 수준까지도 못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숙제예요. 지역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수도권, 이게 공급이 넘치는 문제입니다. 지역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수도권, 다시요. 수도권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평균이고요. 아직 3 그러함에도 못 묻히는데, 뭐 하여튼 요 지역들이 소위 남부권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추측건대는 뭐 이런 사업의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러길 바라는데 요것도 있지 않을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대학이라도 나서가지고 지역 문제 얘기하고 뭐 김우순 전 총장 말씀하신 ICPBL의 지역 문제도 넣고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혹시 요구하시면 이게 도별로 쪼개서 저희가 분석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학의 노력이죠.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놀랄 만한 건데, 평균이지만 다시 3 이상이 그러함, 우리 지역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느냐. 이건 사실은 대학과 교수들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학과 교수들이 대학원 때 배운 거 가지고 이제 평생 울고 먹는 시대는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이 어떤 산업이 있고 역사가 어떻고 문제는 어떻고를 자기 수업과 연계해가지고, 모든 수업이 그럴 수는 없지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부족하고, 그래도 이렇게 남부 지역은 열심히 상대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뭐 시쳇말로 배가 부른 거죠. 교과서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언더스탠드가 늘어나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건 사실 모든 설문에 그래요. 사람들이요, 나는 잘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교무처장, 학생처장 다 하고 해봤는데요, 다 나는 잘하는데 환경 탓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공감한다, 참여하겠다가 3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함? 그러니까 그러하지 않음과 그러함 사이에 딱 있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 저는 궁극적으로 라이즈 정책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 또는 공동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는 어디 도민이야, 시민이야, 이런 지역 몰입, 소속감, 책임감, 의견 제시 할 거냐 아니면 떠날 거냐. 되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요렇게 중부권이 되게 이제 저희가 구조계획 연구할 때도 보면 되게 여기가 다 흡수 못하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오거든요. 스페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빨리 요 지역이,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학생이 여기로 안 가고 여기 남고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제일 제주도에서 오셨지만 뭐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남겨라. 이게 가장 나쁜 말입니다. 사람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남길까 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뭐 대학 만나고 다니면 딱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이 돈은 아까 차관님 돈 많이 준다고 했지만 저희는 목이 말라서. 우리나라 대학들이요, 아직까지 제가 표현하면 개발시대 대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전 펜스테이트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처음에 펜스테이트 가니까요, 그 풋볼 경기장에 밤에 불을 켜놓고 학생들이 풋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저것들이 전기가 남아도나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야구하고 축구하고, 그러니까 체력도 기르고. 우리나라 대학 중에요, 차관님, 그 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의사가 상주하는? 네, 청년들 마음 건강이 핵폭탄입니다. 제가 학생처장 4년 했는데요, 우울증 앓는 학생 등등. 우리나라 대학 중에 학교 안에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비싸가지고요. CTL 교수학습센터, 성균관대 그럭저럭 큰 대학인데 한 층에 한 구탱이에 있는데요, 뭐 난양공대, MIT 가보면 빌딩이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학이 이렇게 개발 시대에서 수업만 네모난 공장형 강의실에서 해가지고 나라 걱정되는 거죠. 지방대 위축.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이 단기 생존 전략 위주로 투자 부족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면 삼성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대학에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노벨상의 전 세계 99%는 대학에서 나옵니다. 노벨상은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이죠. 노벨 반도체상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래가지고는, 저는 언론인들 많이 계신데 미래가. 근데 또 대학을 선생님들 만나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해가 이렇게 합니다. 피곤해 죽겠다. 맨날 TF 한다. 또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저는 스타 총장의 탄생이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여기 스타 총장님들 많이 계신데요. 총장님이 비전 가지고 이렇게 쭉 몰아가는 대학과 그 외부 컨설턴트들 쓰는 대학은 차이가 확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가 있을 텐데 이거는 나라의 운명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 대학이 이렇게 가면 나라도 이렇게 갈 것이고 뭐 이렇게. 근데 대학이 당면한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요. 재작년에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23만 명이거든요. 대학 진학률을 70%로 잡으면 70%면 저는 완전 최악이라고 봅니다. 고등교육에서는 갈 친구는 다 가는데 그러면 수능 시험장에 오는 친구들이 16만이에요. 제가 그 학력고사 때 뉴스에 100만 수험생 이랬거든요. 16만 수험생. 이거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건물로 치면요, 여기 한 3개 테이블 빼고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농담으로 그냥 이민이 답이다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수도권 대학 정원만 이제 좀 식구만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학생을 뽑았거든요. 수능으로 뽑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면접으로 뽑고 대학이 갑이었어요. 데피니틀리 바뀝니다. 이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로. 그러면 대학은 어떠한 시나리오 가지고 학생들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대학이 충원 위기가 오고 돈은 없고 경쟁력은 상실하면 결국은 기업, 지역, 국가 순위로 타격을 분명히 입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 10대, 10년, 20년 안에 굉장히 위태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큰 웨이브는 새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진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법인이 삼성이잖아요. 저희가 멀티 캠퍼스 자주 갑니다. 삼성 멀티 캠퍼스 가보면 으리으리한 빌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막 패스트 캠퍼스, 요새 규제 개혁해가지고 다 캠퍼스 이름 붙여줍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예전에는 첨단만 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만 했는데 요즘은 교양 교육도 합니다. 이런 거. 만약 김영하 작가 이런 사람 여기 오면은 돈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성인학자 관심 가지고 있는데 대학생까지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대학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요걸 거꾸로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교육부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찾아가서 가르칠 수 있고요, 16주 안 해도 되고요, 교과 앞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대학은 발목을 딱 잡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디지털은 정말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은 저기 나와 있는 분이 그 총균세라고 제러드 다이몬드 그 수험생 필독서 쓴 분인데, 저분을 만약에 성균관대 모셨으면 한 1,000만 원 줘야 될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까지. 저희 줌으로 땡겨갖고 수업 듣거든요. 저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업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열려질 수 있다. 정말 세상이 달라진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버텨온 거는 학위거든요. 학위 장사했거든요. 근데 요거 조금 지난 데이터인데 새로 데이터는 더 나빠졌어요. 미국 그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대학 디플로마가 얼마나 쓸모 있다고 생각하니 했더니 2013년에 74%였는데 2019년에 41%더 떨어졌대요. 미국은 이런 운동도 있어요. 언칼리지 무브먼트. 어떤 돈 많은 청년 갑부가요, 내걸었어요. 대학 졸업장 없이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내가 더 도와줄게. 아주 우리한테는 주적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기업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약간의 학벌주의 이런 게 있어서 급격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게 제 대학원에서 읽히는 책인데 The End of College라고 한국에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대학의 미래라고. 이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놀랍게 발전한 테크놀로지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훨씬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아주 색다른 고등교육기관을 낳을 것이다. 그동안 특권과 희소성에 의존하던 우리 전통적인 대학들을 위협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써있고 그 밑에 제가 붙인 거예요. 만약 학위 수요라는 독점적 권한, 이 면에서는 대학과 교육부가 짬짬이하고 있거든요.
학위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만약에 삼성 멀티캠퍼스 당신들도 학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학위의 힘이 떨어진다면 우리 대학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연구에 비춰봤을 때 성공하는 대학의 특징은 5가지 정도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래도 비전인 것 같아요. 꿈. 제가 이제 대학에 간혹 강의를 가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요,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뭐 시장도 오셨는데 인천시의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고대 전체 교수회의 강의 가가지고 고대 꿈이 뭡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고대 꿈이 연대 이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이게? 근데 글로컬 대학 30은 그런 대로 저는 성공한 징표 중에 하나는 꿈을 자꾸 그리기 시작하는, 꿈이 있어야 액션이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흥미로운 건데요, 공부하는 대학이 성공합니다. 지금 대학이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공간인데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자기 대학 공부를 안 해요. 우리 대학의 비교 우위가 뭐고 강점이 뭐고 지역 여건이 뭔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교해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절대 열이거든요. 땅덩어리도 작고 등치도 작고 기름도 안 나요. 하지만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대학은 비교 우위가 있거든요. 대학의 강점, 정부의 정책 동향, 공부하는 대학이 성공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컨설팅 업체 찾아가는 대학은 당장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살기 어렵다. 세 번째는 합심하는 대학입니다. 대학은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싸움을 잘해요. 학과끼리 싸우고 법인하고 교수단체하고 싸우고 노조하고 싸우고, 앞으로 잘 되는 대학은 합심하게 됩니다. 합심은 혁신의 동력이거든요. 네 번째는 이제 액션으로 가는 건데, 이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을 이제 선정을 했으면 다음 액션을 봐야 됩니다. 나토 대학들이 많습니다. 나토, NATO, No Action Talk Only. 액션 없고 토크만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액션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건데요, 열린 대학이어야 합니다. 이게 고립과 단절에서 벗어나서 벽 허물기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학이 이게 외딴 섬으로 남을 것인가? 지금까지는요 상아탑이었어요. 상아탑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학생들이 밀려오니까 오히려 떨궈야 됐어요. 떨궈야. 저랑 같이 책도 쓰고 이렇게 연구도 하신 서남수 전 장관님은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잔치는 끝났다. 그 대학과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제가 번역한 책에 이렇게 4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가장 원시적인 모델은요, 방관적 상아탑 모델이에요. 성을 높게 쌓고 우린 노블한 연구자들, 교수들이야. 그런 실천적인 것은 니네가 알아서 해. 방관적 상아탑 모델이고, 두 번째가 소극적 참여 모델인데요. 시장님 찾아오고 하시니까 야 귀찮다, 그 학생들 자원봉사 좀 보내줘라, 교수님들 보내가지고 특강 좀 시켜줘라. 이게 이제 소극적 참여 모델이고, 협력적 조력 모델은 같이 뭐 하는 거죠. 시장 군수님, 도지사님하고 대학이 힘을 모아서 뭐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궁극적으로 저는 라이즈가 가야 될 모델인데, 대학이 지역을 트랜스폼하는 주체가 되는. 왜냐? 그래도 쓸모 있는 머리는 대학에 많거든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캐비넷 연구하지 않고 책상머리 연구하지 않고 지역과 연계된 연구해가지고 지역을 트랜스폼. 제가 오늘 그 자료는 많이 안 가져오는데, 세계적으로 지역이 뜬 지역은 대학이 나서서 지역을 트랜스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 경쟁력, 지역 경쟁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3가지의 큰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 대학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대학의 공통적인 현상은 우군이 없어요. 우군이. 그동안 너무 잘난 척이고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교육적 책무를 느껴야 됩니다. 학생 성공 나서야 되고요. 지역에 기여해야 되겠다.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다. 첫 번째 시작은 대학이 정신 차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대를 확대해야 됩니다. 트래디셔널한 스튜던트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학생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졸업한 학생들에게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학생처장 시절에 졸업 이제 축사, 우리 이사장님 축사를 제가 이렇게 초안을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뭘 써 적어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졸업을 축하한다. 근데 사회 나가면 힘들고 지치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대학으로 돌아와라. 우리는 큰 나무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졸업생도 우리가 업스킬, 리스킬 계속 대학에 시켜줘야 된다. 그다음에 재직자, 지역 주민, 무대를 훨씬 높게 써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전략의 전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아까 제러드 다이아몬드 수업을 줌으로 땡겨온 것처럼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요. University of Everywhere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타벅스가 대학이고 커피빈이 대학이고 지하철이 대학인 시대가 오거든요. 두 번째 전략의 큰 전환은 벽 허물기인데요. 벽은 대학 내에서 학과 간의 벽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벽도 허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정부는 뭐 할까? 당연히 대학을 잡고 있는 독세를 풀어줘야 된다. 우리도 찾아가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도 삼성 공장 가서 클래스를 열고 싶습니다. 우리도 6주짜리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텐시브하게 하고 싶어요. 저쪽도 풀어주는 것, 우리도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지자체, 라이즈와 관련돼서 저희가 연구했는데요.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 다른 언덕에서요. 라이즈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대학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학은요. 대학을 도와주는 지역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서로 자기 위치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요. 근데 그거를 두 개가 뭉치는데 저는 지금 괜찮다고 봐요. 지금 저는 썸 타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지역도 대학을 잘 몰랐고요. 대학도 지역을 잘 몰랐는데 이제 썸을 타고 있다. 썸을 잘 타게 하는 게 지역 고등교육위원회다. 상생 파트너십 가져야 되고 정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 재원 확보에 관해서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시스템이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될 사람들이 네 부류가 있는데 두 사람만 투자해요. 두 부류만. 하나는 이제 아쉬운 학부모 호주머니 털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 중앙정부 터는데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프리라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품도 안 되는 불량품 내서 뭐 대학에 내보냈다고 블레임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돈 주고 사갔나? MIT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대학 만드는데 그 기업이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College of Computing.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대학은 기업은 빨리빨리 변하는 거 가리키고 우리는 오랫동안 농축된 거 가리켜서 협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프리라이드는 시장님 송구하지만 전 지자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학이 잘 되면 그 혜택은 지역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즈는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 지역에서 오는 돈 가야 되고 근데 전 이런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처장 4년 했는데 학생 성공센터장도 하고요. 대학생들 4학년쯤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인턴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방과 아이들 뉴스원에 인턴하고 싶어 하고요. 진짜입니다. 삼성 가서 인턴하고 싶어 하고요. 지역이 해서 간을 봐야 돼요. 근데 기업들이 인턴을 잘 안 시켜줘. 저는 이게 과감하게 라이즈는 교육부가 손을 내려놨다고 보여지는데 지자체가 받았으면 지자체장님들은 그 안에 산업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관할 있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중간에 썸 타는 기간을 만들어줘야 낭비 없이 트랜지션 돼서 지역 이해 프로그램, 청년 인턴, 지역사회 연계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라이즈가 더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